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결혼에 대한 아주버님의 안부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을 때가 많아졌어요. 일단 제 아주버님은 올해 나이가 40살이 되셨고, 직업은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다는데요. 대학교 때에는 수학을 가르치셨다고 하셨고,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대학교 출신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좋은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원래는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인맥이나 그 분야의 중요성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사교성이 좀 부족하시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 자기 비판적이시며 키워져 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집안 사정도 있었을 거예요.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십니다.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로 시작해서 친구의 소개로 보조를 하다가 현재는 아는 선생님들과 함께 보충학원을 운영하시는 중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아도 아주버님의 인생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아버님은 무역회사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은퇴하셨고 저희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식당 주방에서도 일을 하시면서 두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고 해요. 저희 남편은 세무사이며 서울의 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근처 동네에서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고객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은 아주버님 가족과는 다르게 머리말이 잘 풀리는 편이어서 사람들을 만나며 밝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는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2달 전부터 동네 큰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는 최대아가 5살이고 뼈아이는 3살이에요. 제가 바깥 일을 할 때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녀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주 따뜻한 곳이에요.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칩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아이들을 위한 걱정이 있어요. 특히 시어머님이 아이들을 보시면 아주 많이 걱정하십니다. 입버릇처럼 그때 빚을 내서라도 결혼을 시켰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첫 번째 사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때도 결국 돈 때문에 여자 쪽에서 1달 전에 파우더 포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대요.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은 조수 준비를 하느라 거의 집에서 살아나는 신행을 해야 했어요. 아마 그때 강사 일을 조금씩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으셨고 결혼을 하려면 여자 쪽에서는 돈 이야기가 많았대요. 집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여자 쪽 부모님들도 신혼집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어머님과 아버님은 상황이 넉넉치 않아서요. 여자 쪽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맞춰줄 수 없었고 예식장도 잡고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신부 쪽 어머니가 결혼을 못하겠다며 죄송하다고 전화를 해와서 상황을 일반적으로 바라보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내심에서는 그 이야기를 매우 엄하게 썼는데 중간에 아주버님이 다 차단하고 계셨나 봐요. 저희 부모님의 아표 때문에 파워하자는 것도 그때 전화를 받고 나서 사양하셨다고 했고요. 아주버님은 달겠다 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런 식으로 결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라면 파워는 항상 하고 신혼여행을 아까워하면서 자신이 더 줄 테는 시간을 최소화하지 말라고 하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여행을 남자와 함께 갔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주 버려지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남편과 아주 멀어지기도 했고 저에게도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주버님이 그 여자를 잘 안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어져도 그때가 거의 10년 전이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드디어 선물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께서 주셨어요. 그날 시어머님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혼자 노래도 몰라 하고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저도 형제처럼 되실 분이라서 궁금하기도 했고 시댁에 자주 가다 보니 흥미가 생겨 옆에서 많은 얘기를 듣기도 했고 시아버지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었네요. 처음에는 그 여성분의 직업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신데 소개팅을 받는 것이 조금 의외로 보였어요. 그 여성분은 올해 39살이라고 했고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시며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저희 집과는 대략 1시간 정도 떨어져 계신 것 같았어요. 그때 그녀의 사진도 보았는데 얼굴이 매력적이었고 몸매도 탄탄하며 아담한 단발머리에 피부도 매우 밝고 차가워 보였지만 여전히 외모가 제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들은 나이 차이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지만 외모에는 조금 민감한 편이죠. 그래서 보았을 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에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시부모님과 대화도 오래 하시고 저희 남편과도 둘이서 따로 또 이야기를 갖기도 했어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오셔서 아주 바이오 좀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이를 피하면서 통장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좀 젊어 보이는 옷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다음 날 당장에 아주버님을 모시고 옷가게에 가서 좀 젊어 보이는 셔츠와 바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선을 불어나가셨어요. 그날 온종일 시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셨고요. 한 번 더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좋아하셨네요. 그렇게 2번, 3번 계속 만나시더니 3개월쯤 지나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었네요. 근데 문제는 역시 3년 만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상단에는 그 집에서 미로 자고 했고요. 그냥 전화통화로 예비 며느리 어머니와 우리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주버님을 보며 느꼈던 게 제가 참 쉽게 미묘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어머님 통화하는 걸 다 들었거든요. 근데 고문은 고문이더군요. 자랑으로 엄청 하는데 자랑까지는 좋은데 자꾸 우리 아주버님을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아주 부모님에게 학원 선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데 그게 정말 거북해요. 마치 공무원과 학원 선생을 비교하는 것 같았고 그러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도 말이라고 계속 눈치를 살폈다. 어머님은 의외로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 있든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고 해야 한다는 결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의 대화 내용은 그냥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보니 제 느낌이 얼마나 맞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공무원 여자를 정확히 2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만나러 나갔는데 원래는 4번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2번은 그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었고 처음 만났을 때는 밖에서 만나자고 하여 좋은 음식점을 예약하고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시아몬인 거리 저희 부부를 소개하고 만났는데 1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주버님과 그 여자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가 편안해 보이지 않았고 처음 본 공무원 여자의 인상은 차가웠어요. 머리는 단발로 길게 늘어져 있지 않았으며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시어머님과 함께 했습니다. 해당 대화는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는 모든 질문에 짧은 답변만을 주어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네 아니오로 끝나는 대화가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쉰 척하고 공무원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6급 공무원입니다. 졌습니다. 처음에는 고인분에게도 급수가 있다는 것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발언을 듣고 조금 당황스러웠고 그럼 엄청 높은 위치에 계신 건가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9급이 많고 자신은 시험을 통과하여 26살에 7급 공무원이 되었다가 최근에 6급이 되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에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그동안 단답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던 과정이 긴 이야기로 이어지니까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해 보였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아주버님께 각종 질문을 했지만 매우 어려웠습니다. 본인도 사교성이 좋은 편이 아니었으며
그 여자도 공무원에 관한 주제 이외에는 말할 내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별 이야기 없이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서로 별말 없이 같았어요. 남편은 옷장에서 일하러 가고 어머님도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뭔가 계속 불안해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여자분은 계속 만나는 것 같긴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더 지나서 이제는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아주 언니는 이미 그 여자 집에 다녀왔다고 하셨고요. 이르리 오겠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아침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음식 준비를 마쳤어요. 11시에 오겠다고 해서 정말 부지런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주 어머님의 전화가 왔는데 저녁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시간을 좀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러라 하셨는데 바빠서 저녁이 오라고 하셨어요. 해놓은 음식은 점심때 대충 먹었습니다. 다시 음식을 준비해서 저녁상을 차리려 했지만 결국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하던 일이 늦게 끝나서 올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아주 어머님이 바쁜 줄 알았는데 그 공무원 여자가 바빠서 약속 시간을 미루다가 결국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리를 둔 채 아주버님과 그 여자가 온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브라브라 준비해서 결국 얼굴을 봤습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온 입구부터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가 차려놓은 음식도 먹는 것 같지 않았어요. 밥을 거의 못 먹는 것 같았네요. 시아버지는 그날 처음 보는 데 대해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몇 번 대화를 나눈 후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먹하게 끝이 났어요. 양쪽 집에 인사도 하고 마는데 이 제 3번째 인사를 잡아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이 아주버니에게 물어보셨는데 아주버니는 날짜를 받아본다고 하시고는 소식이 없었어요. 제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쪽 집에서 시간을 정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냥 기분에 맡기고 싶은 눈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난리가 한 번 일어났어요. 우리 남편은 원래 서울에서 세무사로 일했었거든요. 그쪽에도 입실의 넓은 편이었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39살 공무원과 결혼할 것 같다는 소문이 났다고 하네요. 39살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흠은되지 않아서 남편의 귀에 들어왔다는 걸 했겠어요. 그러던 중 자기가 6급 공무원이라고 자랑을 한 것 같은데 그 소문까지 6급 공무원이라고 자세히 퍼져나갔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본인에게는 이야기 못할 것 같다고 했고 괜히 생사 몰랐다가 또 파워받을까 두려웠다 해서 저도 이야기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여자 공무원이 매우 이상했어요. 연애할 때는 양다리도 들어봤지만 결혼 준비를 여러 명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일정을 계속 미루고 아프다고 하며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한 줄 CT로 늦추도록 하고 있어요. 그 소문 시기에 맞춰서 여자 쪽 집안이 그렇게 나오니 의심스러운 게 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번에 당한 파워에 거의 스쳐지게 당한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며 직접 그 뒷거래를 찾아냈습니다. 인맥을 타고 물었더니 일주일을 고생 끝에 찾아냈어요. 지임해진 세무사가 관리하는 고객이었고 음식점을 하는 고객의 아들이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데 이번에 39세의 욕구를 충족시킬 며느리가 생길 것 같다며 크게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도 우리처럼 예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지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아직 결혼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쪽 클라이언트라는 사람은 44세이며 직업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아버지의 음식점에 가끔 나가서 일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은 형제가 많은 집이라 아들 둘, 딸 둘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딱 봐도 그 집과 우리 집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여자 쪽에서 다양한 요구를 시작했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랑 남편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시댁집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아주버님이 제 남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시댁은 어디서 구할 생각이냐는데
이 돈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니냐며 세 번째 위치를 듣고 더 자세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우리 남편이 매우 화를 내며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자 형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남편을 참으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고민 끝에 공무원 예비 며느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직접 찾아가자고 했고 가서 정확하게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 음식점은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여자가 사는 집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노총각들은 모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음식자리에 도착하니 그날은 월요일 오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음식점에 가서 사장님이 만나고 싶다고 말하니 1시간 뒤에 오겠다고 하셔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난 후 덩치 좋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가게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사장님 같았어요. 직원들은 그 할아버지와 한참을 이야기한 뒤에 우리 부부가 있는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사장님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예비며느리 관련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사진도 보여주고 메신저 프로필도 보여드렸는데 동일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시고 전화를 건 후 10분 후 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온 여자가 그 집의 둘째 며느리라고 했어요. 그 집은 둘째 며느리 문제로 여기나 저기나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도 둘째 며느리의 증거를 모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저희가 제 사진과 메신저 프로필과 비교했고 동일한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는 갑자기 수다를 떨더니 처음부터 이상했다며 화를 내며 사라졌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고 사장님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고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런 모습을 보니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놀라실까봐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한숨을 깊이 내쉰 후 일어나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어쩌겠어. 사기꾼은 집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하겠어. 결혼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지? 그쪽 며느리는 공손하게 잡아야 한다고 권했구나. 저와 남편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했기 때문에 나를 잡고 한번 뒤집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양쪽 집에서 동시에 부르기로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타이밍을 잘 맞춰 이야기해버리고 파워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 사돈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가서 이야기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그 여자는 공무원인데 양쪽 집에서 같은 날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다고 하면서 양쪽으로 모두 가지 않으려 했지만요. 그래서 결국 양쪽 집에서 미끼를 던졌습니다. 세 번째 문제 때문에 부른다고 다시 이야기하고 결국 그 공무원 여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밀렸어요. 음식점을 한다는 그 집에 가겠다고 했다네요. 저희 쪽 사람이 다 몸이 아파서 다음 주에 뵙자고 하고 해당 음식점 집이 그래도 우리보다 돈이 많아 보이는 건가요? 거기를 선택했던 하네요.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 집며느리가 무언가를 통화해보니 그날 그 여자를 만나 파티하기를 할 거라고 하네요. 원래는 우리도 다음 주에 불러서 파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놀라운 건 그 공무원 여자 집에서 먼저 나서서 이번에 함께 보자고 하자고 했다 해요. 새로운 틀의 이야기를 꺼내니 부모도 따라오는 건가요? 우리랑은 상관을 한 달 넘게 미루던 이 돈이 좀 많아 보이는 집하고는 서로 먼저 상근너를 잡는 모습이 이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는 시부모님께 속을 수가 없어서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직접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서 양쪽 집에서 혼담을 한 뒤 두 가정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한 달 넘게 미뤄지다가 갑자기 시험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혼이 어째서 이리 복잡해졌는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고 제가 음식점에서 보았던 그 할아버지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그 공무원 예비 며느리 때문에 하루에 잔치상을 2번이나 차려다 들게 했는데 결심이 오늘 해지지 않겠다. 고 부모님을 직접 만나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고 결국 가족들도 그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큰 음식점을 하는 며느리에게 연락하여 우리 가족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물어봤더니 매우 기쁘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테이블을 모두 미리 붙였습니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2대의 자동차로 그 음식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약 30분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그 음식점에 들어가 보니 테이블 4개가 이어져 있고 2개의 가족이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사기꾼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여 그녀는 완전히 창백해져 버린 얼굴을 하고 우리를 보았고 그녀의 피부는 원래 하얀색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창백해져 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며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는 앞장서서 테이블로 가서 그들이 정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자리에 앉자 오랜 시간 주차하느라 밖에서 기다린 아주버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난리가 났어요. 아주버니가 자리에 앉으니 여자 쪽 가족들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지고 음식점 주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더군요.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 이야기합시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바울 하겠습니다. 저희 시 해버림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도 이런 흉측한 사람들과 사돈을 맺을 수가 없어서 진작부터 많이 갈등했었지만 이번에 속 시원하게 결정하게 되었네요. 파월입니다. 파워온 양쪽 집 사이에 껴서 앉아있던 6쪽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 파워를 할 거면 그냥 전화로 파워하자고 하지? 바쁜 사람을 왜 오라가라 불러가며 귀찮게 하냐고. 어차피 이제 만이라도 결혼하겠다는 남자들 줄을 서 있다고 하라 도와줄 거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그 음식점 집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싸붙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면 뭐하러. 이 집 저 집 쑤셔가면 결혼 장산녀고 이건 뭐 결혼 장사도 아니고 사기 결혼 아니냐며 소리쳤고 이 동네 근처에 다 가다 소문낼 거라고 어디 한번 열심히 결혼 자살 보라고 2곳 보라고 했고요. 저도 화가 나서 뭐라싸 붙이려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붙잡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딱 한 겹 메읍니다. 마디만 했습니다. 이번 일들을 보다가 넣을 것이라는 민원실에 가신 공무원이 4곳을 다니면서 직원 문제가 안 되냐고 물어보고 듀코면 꼭 머리를 맞추지 않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 여자는 머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며 부모님 역시 급하게 자리를 구하다가 겹쳐서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며 양쪽으로 허리를 굽히며 부모님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뻣뻣한 자세에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딸은 아무 죄가 없다며 부모님의 욕심으로 일이 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공무원 여자는 차가웠던 태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울며 거의 통곡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이어보였다. 그리고 가는 와중에도 가족들에게 계속 머리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가는 길에 음식값 갚고 갔습니다. 이날 2번째 맞은 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함께 가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리면 단순히 학원 다니면서 지내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파워를 받은 게 아니라서 이전처럼 힘든 날은 없으셨어요. 요즘은 옷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저번에 그 파워 언저리에서 44살 남자를 만나신 것 같아서 자신감이 좀 생기신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 공부한 여성은 아직 결혼을 못한 것 같아요. 아마 힘들겠죠? 소문이 많이 나서요. 제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음식점 이 테이블에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고생하며 다닌 것 같았습니다. 파워 통보를 한 번만 받아도 극복하기 어려운데 하루에 2번이나 듣다니 저도 이번 일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그 시청에 가서 하면 웃기긴 하겠네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여성을 찾아봐서 미리 조만간 소개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이 추천하는 여성이라면 이제 미끼를 찾는 게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빨리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